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제 거실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니까 무슨 날이 14일이나 되더라고요. 무려 가정에 관련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입양의 날 그런 걸 포함해서 무슨 기념일 날 붙어있는 것이 무려 열 나흘이나 돼가지고 요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봉투를 들고 다녀야 하고 기념을 챙겨야 되니까 정말 주머니가 궁한 한 달이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카, 막내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어린이날은 좀 면제된 셈인데 어버이날, 양가, 그리고 안에 생일도 있다고 하지. 그리고 또 어머니는 코로나 백신 두 번째 맞아야 한다고 하지. 그 전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가족들끼리 집안에 이제 돌아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또는 집안 나들이를 25인승 차 같은 걸 빌려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끊겼는데 빨리 극복돼서 여러분도 저도 좀 나들이도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편안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푸른 달, 노는 달이라고 하고 황금의 달, 장미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봄은 놀기도 좋지만 역시 중간고사도 있고 6월, 7월 되면은 좀 더워지기 때문에 안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바짝 공부를 하면 좋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서법이다, 공부법이다, 창작법이다 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든 나이가 어떻든 남녀노소를 떠나서 글 좀 잘 썼으면 좋을 텐데 좀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게 많으면 내가 더 지금보다 성공했을 텐데 공부를 잘했으면 고시에 패스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문이 일어섰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에게 부모들이 옛날에 그 장승수가 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공부가 쉽더라는.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시도 패스했죠. 부모들이 그 점 본받으라고 공부법 책을 많이 사다 줬습니다. 근데 공부법 책을 쓴 사람들이 대개 대학에 들어간, 즉 수험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노라고 씁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터득한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이 한 방식을 자기가 원용해서 하려다 보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어렵더라도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 방법을 정리를 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어렵게 터득한 방식이 더욱더 자기를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데 돈도 어렵게 벌어야 자기 것이 되고 이 결혼관계도 어렵게 성취한 사람이 길게 그 애정을 끌어가고 그리고 결혼관계도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육체적인 관계도 섹스도 거기까지 이르는데 고난이 많을수록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결혼에 골인해서 결혼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서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공부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니까 수험 공부 빼놓고 사실은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로는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공부를 했노라고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도 자기가 대학에서 그 전공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나는 취업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했다.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그 다음 행정고시에 패스했다. 또 이런 책은 나와요. 우리가 공부의 목적을 마치 취업, 그 다음에 입학 이런 것 보이는 목적에다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참 공부, 참 독서를 방해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방법보다 실행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소설을 잘 쓰고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살아왔다고 생각합시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가 창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배경은 어떻게 잡는 것이다, 인물은 어떻게 잡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플롯,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발단해서 어떻게 전개해가지고 위기를 겪은 다음에 클라이막스 절정에 오르고 대단원에 이르러서 어떻게 결말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톨스토이의 창작론 1시간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강의를 듣고 톨스토이가 됩니까? 아무리 소설을 잘 쓰고 싶어도 톨스토이가 다시 살아와서 창작론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듣는 것으로서 유명한 작가가 대문호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1시간 들은 그 창작론을 평생 실천해도 톨스토이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 톨스토이는 한물간 소설가요, 러시아의 소설가요, 그리고 나와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소설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소설이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많이 읽히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와 우리는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공부법이나 독서법도 자기 방식을 좀 어렵지만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슨 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얘기 안 합니다. 정통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방식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읽은 책이 이런 겁니다. 진중권이 쓴 진중권 보수를 말하다. 본래 진중권은 미학자죠. 미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미학이라는 것은 김지아 소설가 시인 있죠. 유명한 사람도 미학자인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철학의 한 분야인데 미학자인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그 핵심을 잘 요약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고 또 공략하는 적수를 공략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게 공감을 살 수 있는 시류를 읽어서 시류에 적절한 시의 적절한 그런 말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진중권이 야당 100명목을 한다는 그리고 저 여당 200명목을 한다고 하는 이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책 보니까 뭐 제 1장에는 그 시대 정신을 놓친 보수, 보수에 대한 이야기죠. 잃어버린 보수의 품격을 찾아서 2장은 3장은 보수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4장은 싸움의 기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본 다음에 큰 목차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책을 저는 일단 쭉 읽습니다. 뭉텅이 시간을 내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 한 220쪽 안팎 되기 때문에 쭉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뭔가 내가 이따 책을 쓸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전체를 읽으면서 이렇게 노트에다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독서록의 준비, 독서록을 쓰기 위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페이지를 이렇게 읽고 그 페이지를 표시했다가 그 페이지를 독서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빨간 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독서록에다 옮깁니다. 이거는 지금 제 책 읽기 전에 책 선택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독서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공의 열쇠다. 그리고 책은 어떻게 고를 것인가? 책 선별법. 그리고 오늘은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선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읽어서 독중이죠. 읽는 중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독후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독서록을 저는 이제 79권째 이렇게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인용을 한다든가 참고를 하려면은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쫙 준비를 해놨습니다. 책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 제목 기억용 순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책 제목으로 검색을 해서 내가 읽은 책 독서록 몇 권인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읽으면서 뭘 표시를 해놨는가 그렇게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써가면서 읽으면 독서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이 끊긴다고요. 우리나라 말은 고맥락 언어라해서 기침으로 백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기침, 그 톤, 어조, 억양, 그 다음에 이 말의 뭐랄까요, 그 색깔이 있잖아요. 음색 이런 것 저런 것이 변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절에 가서도 이를테면 고기를 얻어먹는다고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만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터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맥락에 의존해야 된다. 맥락에 높게 의존한다 해서 한국어를 고맥락 언어 그럽니다. 이게 한자도 이제 표의 문자인데 우리는 표음 문자인데도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맥락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책을 뭐 하루에 10분, 20분씩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죠. 시간을 정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독서는 몰입해서 쭉 읽어야 그 맥락에 앞, 뒤가 맞고 글 전체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단해가지고 도중에 좋은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그 다음에 몇 문단, 이렇게 위에서 몇 문단, 아래에서 몇 문단, 뭐 상하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몇째 줄이면 몇째 줄, 몇 행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한다면 그렇게 써놓지만 그걸 요약해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하면 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약.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볼 필요가 있다면 몇 페이지 전체 그 어떤 그래서 읽은 다음에 또다시 복습을 하게 됩니다. 공부에서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하듯이 독서에서도 준비, 목차부터 해가지고 저자에 대해서 알고 진중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말, 서론, 서문 여기를 딱 읽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핵심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문에서 읽으면 이게 이제 얼개가 잡히죠. 그 아웃라인이 잡히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 또 독서가 중단이 안 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처음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면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 주변이었구나. 그러면 이 변죽이 아니라 복판을 찾아서 앞에 것을 이제 지우면 됩니다. 아니면 독서록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온 것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를 쭉 읽은 다음에 이걸 정리할 때는 이제 다른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가 저는 이제 라디오 같은 거 토론 프로그램을 듣는다든가 다른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요새는 음악은 제가 많이 안 듣는데 그러면서 이게 고정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요약할 때는 물론 머리가 다시 필요하지만 그대로 옮겨 쓰는 일에서는 이 다중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작업을 이렇게 독서 전, 독서 중, 그 다음에 독서 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책을 2중, 3중으로 읽는 것이 되어서 아무리 고맥락 독서가 필요한 저서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도 도서라 하더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이해되는 것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꼭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뭐가 그 남아야 한다는 등 또 우리 그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능의 한계가 있고 암기력의 한계가 있는데 또 단기 암기가 된다 하더라도 읽고 나면 얼마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게 그게 정상인데 읽은 다음에 그게 무슨 뭘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20쪽이나 되는 책에도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어떻게 그걸 그대로 다 간직합니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 핵심적이라고 한 거. 물론 이제 장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나누고 이 하나하나 꼭지가 있고 그 꼭지도 요새는 읽기 쉬우라고 또 리드가 될 만한 안내가 될 만한 그런 걸 색을 달리한다든가 인쇄 크기를 달리한다든가 해가지고 쭉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를테면 보수가 젊어지려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보니까 인재풀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가 젊어지려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재풀 문제 이렇게 작은 제목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 공맥락 언어가 이 끊는 뭐랄까 어렵다고도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그 뭉텅이 독서 통째로 한 권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울리고 여기서 애기 울고 그 다음에 뭐 또 봐야 되고 또 누가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서라는 것 자체가 유튜브보다 훨씬 어려운 의도적 문화 향유고 그리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또 어려운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를 되도록이면 어렵게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논술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거 많이 느꼈는데 저자들도 그럽니다. 현학적입니다. 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뽐내는 듯이 이런 현학성이 있거든요. 저자들에게도. 교수들 특히 그럽니다. 진중권 전직 교수잖아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물론 글을 쓰려고 하면 단어 중에서 기왕이면 어렵고 고상하고 뭐 그런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는 멀어지는 수가 있죠. 재미가 없는 수가 있죠. 내가 좋은 것보다도 독자가 원하는 거, 독자가 좋아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자와 독자의 거리를 떨어지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은 것들이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흉내내려다 보니까 그럽니다. 학생들도 그럽니다. 고등학교 논술을 할 때도 보면은 자기들 읽은 것 대부분 뭐 교수들이 썼다든가 전문가들이 쓴 교과서에서 본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흉내를 내려고 내용도 막 길어지고 서문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말도 막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그냥 아는 채 쓰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그걸 이해하도록 막 쉽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 그리고 대부분은 옛날에는 이제 귀납적으로 이 결론을 문단 끝에 문단이라는 건 한 덩어리의 의미잖아요. 의미 덩어리 하나가 한 문단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핵심 의미가 뒤에 옛날에는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그 옛날 사람들 한자트로 쓰는 것 지금은 되게 두 가지식으로 연역적으로 앞에다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는 독서를 그 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읽잖아요. 우리가 정독하는 수도 있고 요약해서 읽는 수도 있고 발췌 딱딱딱 뽑아서 읽는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부분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뭐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읽은 다음에 아 이거는 앞에 것을 이해해야 뒤에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수학처럼 뭐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기술서라든가 그런 수험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겠죠. 급할 때는 그러니까 제목 보면서 앞에 있는 첫 문장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인재풀 문제에 대해서 극우 반공주의와 시장 만능주의, 대한민국 보수를 지탱해오는 두 기둥은 이제 무너졌다. 이게 진중권의 주장이에요. 즉
반공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대한민국 보수를 지탱한 두 기둥인데 이 기둥 다 빠졌다. 이세들보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중권의 이야기죠. 그런데도 나는 아닌데 공감이 가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책이면 거기다 줄을 그으면 안 되는데 요새는 도서관 책에도 막 낙서를 하고 그렇게 좀 독서 교양에 문제가 있던데 자기 책이라면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줄을 긁으면 어떤 밑줄을 쭉쭉 치면 어떤 또 패단이냐면은 거기에 메이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독서한다든가 아니면 저수를 할 때 참고할 때.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어떤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꽂혔다 하더라도 그게 핵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전체에서는. 근데 한번 밑줄을 그으면 다시 취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부분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흡인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도적 오류 한번 잘못 이렇게 진입했는데 그 진입이 내 의도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인 건데 내가 이런 걸 알려고 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할 때 그게 거기에 눈에 띄었는데 그런 의도적 오류를 범했는데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편협된 독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긋는 거라든가 표시하는 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막 거기다 자기 의견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텍스트를 놓아두고 언제나 새로운 상태에서 그래서 젊을 때 읽으면 다르고 늙어서 읽으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입장을 가졌을 때 다르고 그 다음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다르고 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읽을 때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책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나도 변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같은 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다고 하듯이 같은 책은 없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거나 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진중권이 보수를 말하는 거 여기서 지금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보수론이 진리냐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읽으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아주 간략하게 말한 것인데 역시 참고만 하면 되지.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읽어서 문맹 아닌 사람 치고 책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서 쭉 자기 방법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자기 방법은 이 묘리는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터득할 수 없습니다. 아까 톨스토이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창작론에 대해서 자기 묘리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터득하는 것은 평생 해도 톨스토이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도 안 되지만 진짜 진수 이 고금으로 통하는 동서고금에 통하는 그 방법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는. 그 나머지 이제 그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통째로 읽어라. 독서 중에는 전화를 끊자. 수술하는 의사는 집도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독서하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전화를 꺼놓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저자와 은밀한 데이트를 하자. 대화를 하자.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자. 그렇게 책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책과 내가 떨어져서 책은 책, 나는 나 하고 신경은 다른 데 곤두서 있어가지고 책과 내가 따로 논다면은 그건 독서가 아니죠. 어떤 책이든 되도록이면 통째로 읽되 몰입해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 성인의 절반이 1년 가야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그런데 어렵게 취득한 것이 내 것이 되고 기왕 어렵게 취득할 바에야 시간을 투입할 바에야 시간의 품질이 인생의 품질인데 독서의 품질을 높이려면 그렇게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쓰는 것은 읽는 것보다 역시 어렵습니다. 읽는 눈은 높되 안고 수비 쓰는 손은 낮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중권의 견주면 정용기 얼마나 무명합니까? 진중권은 아마 유튜브 열면 금방 몇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2년 가까운데도 4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자에 권위에 눌리지 말자. 대등하게. 그래, 진중권도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대등한 입장에서 진중권과 맞짱을 뜨자. 너는 썼어? 난 읽어. 그래, 평생학습 시대에 내가 네 책 사가지고 또는 빌려가지고 읽어주는 거만 해도 나도 독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나도 너 무시는 안 할 거야. 그래, 같은 눈높이에서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 평생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테면 프린터 해가지고 인쇄만 해놔도 그 문자에 짓눌리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자 알기만 해도 그 아는 사람한테, 훈장한테 짓눌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이 글을 아는 걸로 얼마나 폼잡았습니까? 옛날 훈장들이 글 아는 걸로 폼잡은 거잖아요. 마치 중세기 천주교나 기독교 그 성직자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독할 줄만 알아도 대단했듯이 지금도 우리나라 문맹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는 그 사람들은 이 버스 지나가는데 그 버스 타는 것도 번호를 몰라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를 몰라가지고 손자 같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손자가 그 글자 안다는 것만 해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손자뻘들이. 그렇듯이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글을 아는 사람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글은 읽을 줄 알지만 내가 평생에 나 책 한 권 써야 되는데 하면서도 술집에서도 말하고 그냥 또 술 취하면 내 인생 쓰면은 소설이 몇 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설은 못 넘기고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책 쓴 사람들에게 대들겠어요? 맞짱 뜨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냐. 대통령이면 어때요? 교수면 어때요? 삼관왕이면 어때요? 뭐 고시 삼관왕. 톨스토이면 어때요? 톨스토이니까 깜빡 죽습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듯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읽자. 이 책 읽는 게 책 쓰는 거 못지않게 적극적인 겁니다. 야구 선수에서 던지는 사람만 적극적입니까? 받는 사람도 적극적입니다. 사실은 받는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는데 아이에게 막 받는 거 생각 않고 세게 던져봐요. 그러면 가슴 맞아가지고 죽죠. 얼굴 맞으면 큰일 나죠. 아이가 받을 만하게 던져야 돼요. 아이는 제대로 던진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던집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이와 놀 때 아이의 공을 받아주는 사람은 던지는 사람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책 읽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것 못지않게 두뇌를 활동시키고 두뇌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하를 어느 정도 걸기 때문에 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을 전혀 안 한다. 너무 재미만 추구하고 있고 너무 쉽다. 그러면 만화 읽듯이 쭈르륵 읽고 저도 책 도서관에서 한 10권씩 빌려오지만 너무 뇌력에 부하를 안 거는 것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 것은 그냥 만화 읽듯이 쭈르륵 읽고 독서력에다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일별 그렇게 씁니다. 한번 훑어봤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뭐 인생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자기가 샀거나 빌렸다 하더라도 그거 꼭 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적인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내 수준에서 안 읽어도 된다는 책이에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좀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더 적극성을 떼야 되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죠. 정약용이 쓴 책이다. 목민심소, 어이구, 이 권위 앞에 나는 목욕 제기하고, 그래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열하일기든 북학이든 옛날 실학자들이 쓴 책들, 그렇게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판적으로 오늘의 눈으로, 내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지만, 이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비판적 시각을 거기다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읽는 거예요.
읽는 것도 쓰는 거 못지않게 쓰는 겁니다. 내가 쓰면 이렇게 안 쓸 텐데 이 소설 왜 여기서 이렇게 이상한데 사건이?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쓰는데 하면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창작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얻는 게 많습니다. 독서와 저술은 똑같이 창의적인 행위요, 의도적인 행위요, 적극적인 행위요, 비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하 질서를 중시해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작업이요, 생산적인 작업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은 읽는 거, 공부하면은 교사의 말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받는 거, 듣는 것, 주입하면 그대로 주사 맞듯이 가만히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읽기나 듣기도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가 왜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웁니까? 여야간에도 왜 그렇게 싸웁니까? 경청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경청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리가 유치원서 왔는데 유치원서 일어난 일 그것이 인생인데 이제 5년 살아가지고 그 5년 인생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와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신문 보니까 책 보니까 저리 가라니까 유튜브 봐야 돼.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때 들어줘야 하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래 오늘 그거 배웠어? 이렇게 호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아이들이 묻는 거 하며 하는 이야기 하는 거 하며 어른들이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자들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똥 굴러가는 것만 해도 웃는다고 하는데 여자들끼리는 그거 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남자한테 와서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다고 결론 말해 바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널 사람을 안 보네? 사람을 무시하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 귀찮게 생각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결국 나를 안 예뻐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친밀해지니까 쪽방촌에 가면 누가 삽니까? 대부분 노인의 80, 90%가 남자들이 살아요. 노인들의 주류는 훨씬 많은 사람은 여자들인데도 여자들은 그렇게 아이들하고도 또 손자라도 봐주면서 살림도 하고 음식도 하고 자기 밥값을 충분히 하는데 남자들은 남의 말도 듣지 않지. 어릴 때 그 애착 관계도 형성이 안 되겠지. 그리고 하고 펌은 잡으려고 하지. 늙어서 할 줄은 뭐 아는 게 없으면서 돈도 못 벌으면서 굴리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남의 말 듣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배우자의 말도 듣고 때로는 공감도 해주고 적어도 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뭔가 듣고 경청한다는 거 화 안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화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포용하고 이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책 읽기인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로 남의 말을 듣듯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말이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고심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고 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이 책의 진수가 나에게는 이 싼 값으로 이렇게 내가 쉽게 이 진수를 뽑을 수 있다니. 이 사람이 50년 공부한 것을 내가 이거 2만 원 주고 뽑을 수 있다니. 하루에 이 인생을 배울 수 있다니. 얼마나 경제적인 공부인가 하면서 그 저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말을 경청하고 그 글을 공감하면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읽는다면 그 저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겁니다. 심전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경청이 표현보다 어려운 거예요.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요. 읽는 게 어찌 보면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읽으려면. 그래서 독서의 비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탐구심을 발동하고, 저도 어릴 때 책이, 오남일래 제가 장남인데 우리 집에 책이 정말 없었습니다. 성경책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가면 막 형들도 있고 그래서 막 책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기했는데 저는 교과서 딱 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 결핍이 있어서 이 나이 먹도록 580 개띠가 정말 헉헉거리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이렇게 왔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작업이지만 지식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 경제적인 방법이 독서다. 그리고 독서는 습관화를 들이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른 매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종이책의 운명이 뭐 다 완전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이책이 갖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초가 되면은 제가 한 번씩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6월에는 이제 책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5월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근하지만 제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독서하는 게 중요하지 독서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공부 방법 안다고 해서 서울대 들어갔습니까? 창작법 안다고 해서 유명한 소설가 됐습니까? 기타 치는 방법 1시간이면 충분히 일러줄 수 있죠. 그 얘기 듣고 1시간 연습해가지고 기타리스트가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악기도, 어떤 기술도, 어떤 공부도 그렇게 되는 것은 하찮하고 또 하찮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독서를 하면서 속독법도 익히고 독서법도 익히기 바랍니다. 정윤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